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이가훈입니다. 한국해외인프라 도시개발지원공사라고 영어로 이제 카인드라고 부르는데 아마 사명이 아마 많이들 생소하실 걸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하는 일들은 이 사명에 이제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일단 사업 대상지는 해외이고요. 그 다음에 인프라하고 도시개발 관련된 부분, 스마트시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할 때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걸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카인드는 해외건설 촉진법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지는 6년 차가 되는 데고요. 작년에 카인드의 법정 자본금은 5천억에서 2조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지금 현재 납입된 거는 약 한 5천억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4,500억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이제 2,600억 정도는 정부에서 이제 펀드로만 가도록 목적을 제한한 2,600억 정도가 정부로부터 나와 있고, 처음에 카인드가 설립될 때 밑에 보시는 LH나 K워터, 철도공단, 도로공사, 인국공 이런 데들이 현물로 출자한 게 1,306억 원 정도. 그 다음에 수출입은행하고 건설공제조합이 현금으로 출자해서 거의 한 580억.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한 4,500억 정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직원 숫자는 97명인데 임원들하고 무기계약직을 빼고 나면 실제 인원은 80명대 후반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개 본부에 10개 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전략기획본부는 대부분 하시는 일이 이제 국정감사를 위한 국회일, 그 다음에 정부경 평가와 관련된 일, 그 다음에 기타 이제 기재부나 국토부나 해서 저희들의 조직 예산 그런 부분과 관련된 인사 업무까지를 이제 전략기획본부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사업개발본부는 이제 인프라실, 플랜트실, 도시개발사업실 이렇게 해서 말 그대로 산업 분야별로 사업을 발굴해 나가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는 부서인데, 금년부터는 발굴한 사업을 관리하는 사업개발실을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관리본부는 정부의 정책사업이라고 그래서 나중에 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만, KCN이라고 그래서 코리아 스마트시티 네트워크 KCN 이렇게 해서 그런 쪽 관련된 거 하나, 그 다음에 이제 국토부에서 예산을 주시는 타당성 조사, 그리고 기재부로부터 받은 EIPP라고 그래서 경제협력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런 거를 담당하는 부서와, 그 다음에 리스크를 관리하는 부서,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정책 펀드를 저희들이 관리를 GIF 펀드, PIS 펀드를 관리하고 있는 그런 걸로 해서 되겠습니다. 이제 사업을 발굴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발굴한 사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MP가 이건 마스터 플랜을 또는 FS 타당성 조사를 이런 것들을 해서 이 사업을 구조화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또 말씀드린 대로 코인베스트로서 금융 지원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폴란드, 미국 이렇게 포함해서 13개국의 23개 프로젝트에 약 한 6억 불 정도를 카인드가 직접 투자하기로 약정이 돼 있고, 지금 현재까지 지금 투자한 금액은 한 3천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약정한 금액의 약 10배 가까운 거를 우리나라 기업들이 EPC로 수주해오는 그런 이제 효과가 있는 걸로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정책 펀드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2008년부터 조정됐던 GIF 펀드도 저희들이 이제 물려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020년부터 하고 있는 PIS가 이제 있습니다. PIS 펀드 1단계가 P가 이제 플랜트, I가 인프라스트럭처, 그 다음에 이제 S는 스마트 시티. 그렇게 해서
1조 5천억을 그 조성하는 걸 목표로 해서 현재 1조 4천억까지 저희들이 투자를 지금 하는 걸로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한 것들이 약 4천억, 거의 1조 원 해서 약 한 1조 한 4천억, 1조 5천억 가까이를 투자하기로 돼 있고, 이를 통해서 EPC 수주 호가는 한 3배 가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FS는 2019년 이후에 카인드로 FS 사업이 넘어왔고, 그전에는 국토부가 직접을 했었습니다. 넘어온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약 최근에는 1년에 한 140억 정도 FS 하고 있는 게, 그래서 2019년 이후에 한 500억 원. 그 다음에 이제 KCN, EIPP 이런 것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한 180억 정도를 1년에 소화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카인드가 가지고 있는 이게 딜 파이프라인인데요. 보면 이제 전체적으로 약 한 200여 건 정도 중에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관리하는 건 60 내지 70건 정도를 관리하고 있고, 공종별로 보면은 그 도시 부분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이제 그 직접 투자 승인한 거를 아까 이제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직접 투자, 간접 투자 요즘 이제 보면 추세가 그 투자 개발형 사업에서는 대부분 리스크가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개도국에는 가급적 안 가려고 하는 게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도 있고, 두 번째는 그 기후 변화, 신성장, 그런 에너지 관련된 부분, 이런 쪽에 그 사업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근에 작년에 한 8건 정도 한 2억 불 이상을 투자하기로 약정을 했는데, 이게 다 태양광이라든지 그 배터리 저장 장치 BESS라든지 이런 쪽 사업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를 좀 소개해 드리면, 저희들이 이제 카인드가 처음 만들어져서 첫 투자 사업이 카자흐스탄 알마티 그 순환도로 링로드 사업인데, 에코플랜트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작년 6월에 개통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폴란드에 이제 그 폴리머 폴리체의 PDHPP라고 해서 PDHPP에서 연간 40만 톤의 폴리프로필렌을 생산하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이건 현해나고 했는데, 이게 그 저희들은 5,700만 불 투자를 하지만 현해는 EPC로 가져가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한 1,300환율로 하면 한 13, 4조, 아니 1조 한 3천, 4천 정도를 가져오는 그런 수준으로 굉장히 큰 규모의 프로젝트이고, 현해의 폴란드를 EU 진출의 거점으로 삼고 있는 그런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네팔의 수력 발전, 사우디아라비아의 이제 탄화제 담수 발전, 이게 발전인데 이건 잘못됐습니다. 이거는 그 플랜트입니다. 파키스탄에도 수력 발전, 인도네시아 까리안 광역 상수도, 미국이 이제 트럼블 가스복합 발전은 남부 발전하고 저희 같이 하는데, 이것도 작년 4월에 착공했습니다. 이 트럼블 가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그 간접 투자도 같이 했는데 한 1억 불 가까이를 투자를 해서, 이게 이제 그 작년에 IJ 글로벌이라고 이제 투자를 하는 그런 그 프로젝트 베이스로 해서 북미의 그 2023년에 그 파워 딜러 오브 더 이어라고 그래서 그 어떤 그 좋은 그 프로젝트로 선정이 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뺑어랑 이것도 발전 사업은 아니고, 뺑어랑의 그 산업단지 사업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영국의 이제 이게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 보틀리, 미국의 태양광 같은 건 현대건설 뭐 이런 데, 에코플랜트 이런 데들하고, 그 저희들이 이제 그 태양광 판넬까지 다 같이 수출을 하는.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는 루마니아 SMR도 저희들이 한 400억 원 정도를 투자하기로 결정했는데, 그 미국의 원자력 규제위원회에서 유일하게 승인을 받은 기술을 가진 업체가 그 미국의 그 이름이 뉴스케일이라고 있습니다. 그 이제 홀텍이라는 데가 있고 뉴스케일이라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보면
홀텍은 현대건설이 지금 같이 이제 SMR 개발을 위해서 일하고 있고, 삼성물산은 이제 뉴스케일하고 이제 일을 하는데, 그 뉴스케일이 이제 미국에서 하던 거는 그 옵테이커들을 이제 수배나 그 건설비 상승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미국 사업은 안 되고, 아마 하게 되면 첫 사업으로 이제 루마니아 사업이 되는데, 요거는 그 피드 2단계 사업입니다. 그래서 요게 2026년 이후까지 해서 피드 2단계가 끝나고 만약에 실증 사업으로 넘어가게 되면 2030년 이후에는 그 사업이 가능한, 그래서 삼성물산이 EPC를 수주하고 그 안에 들어가는 기사재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넣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직도 SMR 같은 경우는 실증 사업이 전 세계에 단 한 건도 없기 때문에 만약에 잘못됐을 때는 저희들이 루마니아 원자력 청으로부터 그 연 한 12% 이상의 그 금리를 쳐서 나중에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풋옵션을 가지고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겠습니다. 다음은 카인드 지원 프로그램 세 가지를 앞에 많이 언급이 됐는데, KCN을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코리아 시티 네트워크에서 한국의 스마트 시티 관련된 거를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뭐 여러분들이 다 종사하고 계시니까 우리나라는 사실 그 뭐 전쟁의 폐허로부터 거의 70년 만에 어마어마하게 그 도시를 이룬, 우리나라의 도시화율은 뭐 한 5% 됩니까 지금? 아무튼 93% 넘었다는 얘기를 뭐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1기, 2기, 3기 그 신도시를 그 조성한 저희들은 그 경험이 있고, 또 세종, 그 다음에 지방의 그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혁신도시, 그 다음에 이제 K워터가 하는 뭐 에코 델타, 송산 그린시티,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학교장님 계신 GH나 뭐 SH나 이런 데서 하는 여러 가지 이제 LH와 같이 하는 스마트 시티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해외에서는 굉장히 큰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KCN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이런 도시의 스마트 시티를 건설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많이 해오고 있어서 저희들이 이걸 공모를 통해서 그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연중 상시 공모를 통해서 그 저희들이 하면 한 건당 5억 정도 미만으로, 이거 금액은 크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보면 2020년부터 작년까지 23개 국가의 약 41개 도시에 대해서 이런 어떤 그 마스터 플랜 관련된 솔루션을 저희들이 제공해 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저희들 그 이제 도시 개발 쪽에 이제 사례를 좀 몇 가지를, 한 세 가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도시 개발뿐만이 아니라 그 저희들 인프라나 그 플랜트나 최근에 이제 그 비교적 사업화가 가능하고 잘 되고 있는 신성장, 에너지 이런 쪽을 제외하고는 해외 진출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도시 개발과 관련된 것들은 다 사업을 개발하는 단계, 준비하는 단계를 지원하는 것들이 대부분이고, 사실 실행에 옮겨져서 투자한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예가 많지는 않은데, 그 첫 번째가 그 LH하고 같이 하고 있는 그 베트남의 흥옌에 있는 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건설 중에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LH, 카인드, KB건설, 그 다음에 현지 그 기업체들하고 해서 민간 투자 사업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여기에 이제 LG 엔솔이 지금 들어올 건지를 같이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서 그 여러 가지 여건이 맞으면 지금 분양률은 LG 엔솔까지 들어오게 되면 한 50% 정도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공정이 지금 한 50% 정도 되는데, 이게 마무리될 때쯤 되면 분양률이 70% 정도만 넘어가면 그 사업성은 충분히 나오는 걸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초기 어려움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있었는데 카인드가 참여함으로써 여러 가지 그 기업을 지원해 간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필리핀 세부 서민주택인데 이 프로젝트는 저희들이 이제 나름대로 좀 자랑하고 싶은 게 이 세경이라는 기업이 중소기업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 아파트를 만들어 분양을 하고 있는데 잘 알려지지 않은 회사인데 필리핀 여기에서는 굉장히 현지화돼 있어서 그래서 그 현지 은행들도 세경이 하는 프로젝트에는 너도나도 대출을 해주겠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1단계는 해서 분양이 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민주택이다 보니까 평수는 10평 이내로 작습니다. 그렇지만 이 섬에서 이 서민들이 살 수 있는 생활 여건이 굉장히 열악한데 이 안에 이제 그 300가구가 넘는 큰 단지다 보니까 그 안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이제 편의시설이 다 갖춰져 있고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현지화하면서 현지 그 필리핀 주민들을 위한 그런 것들을 잘 그 관리를 해서 실제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이제 2차를 건설하고 있고 그래서 요게 이제 끝나고 나면 저희들은 이제 그 다음에 3차도 그 세경 지금 요게 이제 건설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3차도 나중에 같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 그래서 우리나라 중소중견기업이 그렇게 이제 해외 나가 성공한 데들이 이렇게 많지 않은데 세경 같은 경우가 좀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인상적인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 가지 과제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저희들이 자본금은 2조로 이제 늘려놨는데 그 곡간은 키웠는데 그 곡간을 뭘로 채워야 이제 우리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그 여력이 생기는 거라서 키우기 위해서는 카인드가 설립될 때 첫 번째 일대 그 주주사로 참여하신 기업들한테 추가 출자를 요청드리는 방안을 가지고 지금 작년 말부터 저희들이 요청을 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2단계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금융회사 그 다음에 군인공제를 비롯한 공제회 그런 데들을 이제 찾아다니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카인드를 만든 거는 국토교통부에서 만들었는데 실제 일은 산자부 일을 많이 합니다. 플랜트가 많고 발전자회사 관련된 댐이라든지 풍재생 에너지라든지 그래갖고 이제 산자부 보고 카인드를 만들 때 그 발전자회사가 출자하지 않았으니까 요번에 이제 그 새롭게 늘어나서 저희들이 자본금을 채울 때는 산자부에 에너지 관련 공기업들이 좀 출자를 좀 해야 된다 이런 거를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이제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해외 수주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카인드의 역할들이 뭐 이제 많은데 제가 카인드 이제 제가 임기 올해 마지막 해인데요. 제가 제일 관심이 갖는 거는 조직을 좀 키우는 겁니다. 저희 아까 말씀드린 저희들이 이제 본부가 3개 본부인데 한 개 본부에 30명씩이라고 보시면 많고 근데 이제 30명인데 사업개발본부가 30명인데 제가 있던 한국도로공사의 해외 사업처 한 개 처 인원이 45명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그 도로공사는 도로만 하면 되는데 우리는 도로만 있는 게 아니라 인프라만 해도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댐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시티 있죠. 뭐 데이터 센터 뭐 이런 것들 다 스마트 시티로 놓고. 그 다음에 플랜트로 가면 이제 그 원유 관련된 플랜트, 그 다음에 요즘 뭐 신재생, 그 다음에 이제 SMR까지 뭐 이렇게 이제 그 수소 관련된 것 포함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와 저희들이 많이 그 요청을 드려서 조직을 많이 늘려가는 것이 결국 그 해외 PPP를 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일단 그 기업이 인력을 가지고 있는가. 두 번째는 해외 사업을 해본 실적이 있는가. 세 번째는 투자 사업을 할 돈이 있는가. 이 세 가지가 제가 봐서 굉장히 그 중요한 요소인데 그 카인드가 길러내는 이런 어떤 재원들이 이 PPP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는데 그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는 카인드가 PPP 사관학교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일단 그 인력을 많이 늘려가는데 금년에 그 신경을 많이 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뭐 제가
시간 때문에 빨리 막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실 도시 설계, 도시 개발 이런 것들은 뭐 최근에 이제 그 도시가 그 국가 경쟁력을 뜻하는 것이고 도시 안에 모든 게 다 있지 않습니까? 도시 안에 다 있다고 생각. 그래서 미래 도시를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계속 가져갈 거냐 하는 것들이 아마 학교에 계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큰 고민이신 것 같고 저희들은 그런 어떤 도시 개발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 같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좀 장황하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다시 한번 그 학교의 발전과 새해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